솔직히 오늘 손흥민을 직접 상대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손흥민에게 당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앞에서 손흥민의 어시스트 장면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저 나름대로 분명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 17일, 손흥민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했고 팀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을 전담 마크하다가 완벽히 공략당했던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수비수 세바요스는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을 직접 상대한 소감을 전했는데요. 그의 말은 미국 현지에서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반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저명한 축구 해설가 테일러 트웰만은 오늘 경기를 두고 손흥민의 활약을 집중 분석했는데요. 이적 후 두 번째 경기 만에 손흥민은 선발로 나서 팀이 기록한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며 LAFC의 2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손흥민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잔디 조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손흥민은 경기 평점 8.5를 기록하며 오늘의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고 패스 성공률은 무려 88%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그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주었던 수준 높은 볼 감각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었죠. 게다가 드리블 성공률은 100%를 기록하며 그라운드 위에서는 누구도 손흥민을 막아설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인상적인 것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이 가장 많은 반칙을 당한 선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상대 수비진이 얼마나 손흥민을 집중 견제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불씨가 결국 거대한 불길로 번지듯 손흥민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의 틈을 파고들며 경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날 손흥민의 존재만으로도 LAFC가 단숨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순히 골이나 어시스트를 넘어서 팀 전체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흥민을 전담했던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수비수 세바요스는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을 상대했던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팀의 승리를 결정지은 손흥민의 어시스트 장면에서 왜 그 순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까? 처음에는 짧게 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 질문은 단순히 그 장면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오늘 제가 경험한 경기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풀릴 수 없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제가 손흥민을 상대하며 느낀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손흥민의 첫 번째 슈팅 모션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세컨드 볼, 당연히 그는 논스톱으로 오른발 슈팅을 가져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동료 수비수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뒤에서 최대한 슈팅 각도를 좁히며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우리의 예측을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가는 듯한 모션을 취하다가 번개처럼 빠른 전환으로 왼발로 공을 끌어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모두 그의 오른발에 속아 넘어갔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그의 왼발에서 슈팅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은 아쉽게 골대를 빗나갔지만 저는 그 장면에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만약 오늘의 잔디의 상태가 완벽했다면 그 슈팅은 곧바로 골망을 흔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을 막아내는 일은 단순히 수비의 동작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라간다는 생각 자체가 실점을 부르는 길이라는 것을요. 제 호흡은 거칠어졌고 머릿속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노리는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기 내내 동료들을 움직이며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라운드에서 그가 마치 지휘자처럼 팀 전체를 조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발끝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팀을 울리는 지휘봉 같았습니다. 후반전, 마침내 저는 손흥민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볼을 몰고 저를 향해 달려올 때 관중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왔고 제 시야는 흔들리며 머릿속은 백지로 변했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치고 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오른쪽으로 페인팅을 주더니 왼발로 공을 옮겨 가마차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장면은 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화면으로만 보던 손흥민의 전매 특허였는데 오늘은 그것을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슈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공이 발끝을 떠나는 순간 저와 골키퍼는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바람처럼 빨랐고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수비수로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준비가 그의 발끝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까지도 동점골을 만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희망은 손흥민의 한 번의 어시스트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장면 이후 기자들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순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느냐고. 저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의 가마차기 슈팅 장면이 제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가 슈팅을 시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시간을 지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제 머릿속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슈팅 대신 가볍고 간결한 패스를 내주었고 동료는 너무나 쉽게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지만 손흥민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플레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꿰뚫고 그 위에서 경기를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은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손흥민에게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손흥민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눈빛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다른 클래스를 경험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앉았을 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던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겁니다. 저는 앞으로 손흥민을 연구할 것입니다. 그의 경기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볼 것입니다. 그의 슈팅 타이밍, 그의 페인팅, 그의 시선이 향하는 곳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기록하며 제 수비에 녹여낼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맞붙는 날이 온다면 오늘보다 더 단단한 수비수로 서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손흥민의 어시스트 장면에서 그저 바라만 보았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미 제 생각보다 그는 한 발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흥민은 제게 패배감을 안겼지만 동시에 성장의 출발점을 열어주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